그다음에 이번에는 기둥에 대해서 기둥 수량 산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둥의 콘크리트는 기둥의 단면적에다가 이 단면적에다가 기둥의 높이를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높이가 4,500으로 봤습니다. 높이를 4,500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슬라브 두께를 150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150mm로. 그러면 기둥은 기둥의 단면적에다가 기둥의 높이를 곱하는데 높이에서 슬라브 두께를 빼주는 거예요. 왜 슬라브 두께를 빼주냐면 여기 슬라브 두께만큼은 나중에 기둥에서 뽑지 말고 슬라브를 뽑을 때 슬라브에 포함시켜서 뽑아라. 슬라브에 포함시켜서 기둥의 상부는 슬라브에 포함을 시키라는 거예요. 여기가 아무래도 겹치겠죠. 기둥에서 위에까지 다 뽑아버리고 슬라브를 다 뽑아버리면 이 부분이 겹쳐요. 그래서 기둥에서는 슬라브 높이, 슬라브 두께만큼을 마이너스 시켜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푸집은 기둥 거푸집 면적은 이 기둥의 둘레에다가 기둥의 높이를 구하면 기둥 거푸집이 나오겠죠. 이게 둘레가 기둥의 둘레에다가 높이를 곱해주면 전체 이 기둥을 감싸는 거푸집 면적이 나오는데 여기도 기둥 둘레에다가 기둥 높이를 하는데 슬라브 두께를 또 빼주는 거예요. 이 슬라브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전체가 다 슬라브로 돼 있을 때는 실제로 거푸집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둥에. 그래서 슬라브 두께는 빼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측면일 경우에는 이쪽에 슬라브 두께를 빼줬을 때 그 기둥 측면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또 측면 볼림막이를 또 봐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둥을 뽑을 때는 무조건 슬라브 두께만큼을 공지한다. 그다음에 기둥과 만나는 옹벽 등 거푸집 면적은 공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 기둥에 또 옹벽이 또 서가지고 이쪽으로 쭉 간다. 이쪽으로. 그럴 때 이 옹벽과 이 기둥이 만나는 이 부분, 여기는 거푸집이 설치가 안 되지만 기둥에서 다 뽑지만 공지는 하지 않는다.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푸집 면적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다음에 철근은 주근. 자, 주근이라는 것은 메인으로 쭉 가는 이 주근이죠. 주근, 수직으로 주근이 쓰죠. 그럼 주근의 본수에다가 기둥 높이는 여기는 슬라브 높이를 빠주는 게 아니라 뭐 슬라브 뭐고 다 뚫고 올라가잖아요. 이게 기둥 높이에다가 또 이 다음 층에 또 연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층에 정착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래서 다음 층에 또 이 철근하고 정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착 길이와 그다음에 철근이 길 때는 또 이음도 해줘야 합니다. 8m가 넘을 때는. 그래서 기둥 높이에다가 정착 길이와 이음 길이를 하는데 정착 길이와 이음 길이는 표에 차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철근의 정착하고 이음 길이가 있는데 이게 설계 항복 기준 강도가 400일 때가 있고요. 그 다음 장에 설계 항복 기둥이 500메가파스칼일 때가 있고 이게 설계 기준 항복 강도가 그 다음에 설계 기준 항복 강도가 550메가파스칼일 경우에 이렇게 종류별로 그 다음에 콘크리트 강도가 21이 있고 24가 있고 그 다음에 27, 30, 35, 40, 45, 50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는 지금 21과 24밖에 지금 표시를 안 했는데요. 그때마다 10mm, 13mm, 16mm, 19mm, 22mm, 25, 29, 32, 35 이렇게 전체를 다 표를 했는데요. 이건 지금 이 숫자는 전부 다 길이입니다. 길이 미리입니다. 미리인데 인장 정착 길이, 인장의 정착, 그 다음에 인장의 이음, B급인데 A급 인장 이음도 있어요. A급 인장 이음도 있는데 이건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A급 인장 이음은. B급 인장을 본다. A급 인장이라는 것은 철근이 이렇게 이음을 한 곳에서 다 이음하는 거예요. 철근이 있으면 이 A급 이음은 이 전체 구간에서 이거 다 이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근량의 2배를 갖다가 이음을 해줘야 요구하는 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급 인장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게만 아시고 B급 인장을 있는다. B급이라는 것은 이음 길이를 이렇게 이음을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이음을 분산을 시킨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이었으면 얘는 여기서 있고 또 여기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있고 그래서 이 이음을 분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음 길이가 L이면 0.5L을 띄거나 1.5L을 띄어가지고 이음을 분산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B급 인장을 쓴다. 그래서 A급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고나 기둥, 기타 부재, 스레브 벽체, 기초, 보 기둥 부재, 스레브 벽체. 그래서 일반 철근이 있고 상부 철근이 있고 일반 철근, 상부 철근, 일반 철근, 상부 철근이 있는데요. 상부 철근이 상부 이게 철근이 이렇게 같은 보에 철근이 상부와 하부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상부에 지나갈 때 상부가 더 이음이나 정착일 때 약해요. 이게 상부가 하부가 더 강해요. 일반이. 그래서 상부는 일반 철근보다 더 이음 길이나 정착 길이가 길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일반보다 상부가 더 크죠. 항상 숫자가. 그래서 상부가 약하다. 더 하부가 더 강하다. 일반이.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전부 인장측이고 이제 압축 정착이나 압축 이음은 압축 정착, 압축 이음은 이걸로 규정을 하고요. 표준 갈고리를 갖는 인착 정착. 끝에 갈고리가 이렇게 있죠. 갈고리. 이럴 때 뭐 피복 두께 미확보시, 피복 두께 확보시 요걸 적용한다. 근데 따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군의 본수는 기둥의 높이에다가 정착이나 이음 길이를 찾아서 넣어준다. 그 다음에 대근이 상부, 중앙, 하부가 있어요. 대근은 이게 옆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게 대근이죠. 이렇게 대근이 들어가는데 보통 대근 간격이 상부하고 하부하고 중앙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부, 중앙, 하부로 나누는데 기둥 높이에서 일단 스라브 높이를 뺀 거, 전부 기둥 높이에서 스라브 뺀 거에 6분의 1, 6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6, 중간은. 그래서 여기 간격이 예를 들어서 150 간격이다. 여기는 250 간격이다. 여기는 150 간격이다. 이 간격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대근이 몇 개 들어가는지 이게 하나, 둘, 셋, 상부에 5개 들어가고 하부에 5개 들어가고 중앙에 10개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대근의 숫자가 나옵니다. 이건 대근의 숫자, 대근의 개수가 나와요. 여기다가 기둥 둘레라는 것은 대근의 길이에요. 대근의 길이는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둥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600이 있고 여기가 500이 있으면 아무래도 철근은 피복 두께를 감안해서 안쪽에 배근이 되겠죠. 그러면 대근도 예를 들어서 안쪽에 배근이 돼요. 그렇지만 이 대근의 길이를 구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게 500이니까 500에서 피복 두께를 뭐 3cm를 빼니까 30을 빼니까 실제로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440이 되겠죠. 그 다음에 600에서 30을 빼면은 54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540 더하기 440 여기가 540 여기가 540 여기가 440 이런 식으로 둘레를 구해야 맞죠. 이 길이를 구해야 맞고 여기에 또 겹침이나 여기에 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고리 모양의 길이가 있습니다. 길이 요걸 계산을 실제로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 기둥의 둘레로 그냥 계산을 한다. 대근을. 그래서 대근을 500에다가 500이니까 0.5죠. 0.5 더하기 0.6 곱하기 2 해서 1.1에다 2.2. 이 둘레가 2.2m예요. 이 2.2m로 대근 길이를 봐주는 거예요. 이 안쪽에서 줄여서 본 게 아니고 그냥 기둥 사이즈하고 똑같은 걸 대근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접어지는 이런 걸 계산하지도 않고 할증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둥 둘레를 그냥 대근의 길이로 본다. 길이와 같다. 기둥 둘레를. 그 다음에 보조대근도 이 사이사이에 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조대근 안에서 뭐 플러스로 십자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보조대근, 이 안에서 배근이 되는 보조대근. 이것도 상하
중으로 나눠 가지고요. 이것도 전체 기둥 높이에서 슬래브 높이를 뺀 거에 6분의 1 부분과 중간에 6분의 4 부분. 그래서 상부나 하부는 플러스 1을 해주는 겁니다. 한 번씩 더. 그 다음에 보조대근의 간격으로 나눠주고 거기에다가 대근의 길이. 그래서 대근의 길이는 기둥의 둘레다. 기둥의 둘레. 여기는 대근의 길이니까 대근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500이고 여기가 600이면 이렇게 두 가닥이 들어가고 이렇게 한 가닥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걸 600으로 보고 이걸 500으로 그냥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여기서 여기까지지만 끝까지를 다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500이 2개, 600이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대근 길이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층 기둥은 기초와 만나는 부분의 길이. 그래서 1층에서는 이 기초의 기둥 철근이지만 기초에 들어가는 철근, 기초에 배근이 되는 것까지 같이 뽑아준다. 그래서 기초에 만나는 부분의 정착 길이와 이음 길이를 뽑아준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정착. 만약에 이게 길어지면 여기다 이음도 계산해 줘야죠. 그 다음에 기초 높이에다가 90도 후크를 써서 하고 인장 철근 B급 이음 길이를 적용한다. 여기에서 1층 기둥은 기초와 연결되는 대근 및 보조 대근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대근도 뽑아준다. 그러면 기둥 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기둥이 가로가 500이고 세로가 600이에요. 그 다음에 높이는 4150이고요. 그 다음에 슬라브 두께는 150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이 주철근이 20개가 들어갑니다. 주근이 22mm짜리 20개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양 단부에는 10mm짜리가 대근이 150 간격, 중앙부에는 250 간격으로 들어가고요. 보조 대근은 250 간격으로. 이 기둥이 총 4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콘크리트는 기둥의 가로와 세로에다가 기둥의 높이에서 슬라브 두께를 뺀 거, 그 길이에다가 곱하기 4를 해서 4개소니까 5.22 큐빅이 나왔습니다. 콘크리트는 둘레에다가 높이에다가 근데 슬라브 두께를 뺀 높이를 곱해서 계산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거푸집 유로폼으로 쓰는 걸로 하는데요. 유로폼은 일단 기둥의 둘레를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기둥의 둘레가 0.5에 0.6에다가 이걸 더해서 곱하기 1을 하면 둘레가 나오죠. 그 다음에 거푸집을 계산하려면 이 높이를 계산해야죠. 높이는 전체 기둥 높이가 4,500인데 슬라브 두께는 빼준다. 그러면 4.35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4개소, 이게 기둥이 4개니까 4를 곱하니까 거푸집은 38.28이 나온 겁니다. 철근 계산하겠습니다. 주근. 자, 주근은 여기가 주근이 지금 20개가 들어갔죠. 20개. 그래서 일단은 요 기둥의 길이, 여기는 슬라브 두께를 빼지 않고 기둥은 쭉 올라가기 때문에 슬라브 두께 이런 거 빼지 않습니다. 4,500입니다. 4,500에서 4,500짜리 주근이 20개가 들어가는데 이게 기둥이 4개가 있다. 그래서 기둥의 주근은 360m고 그다음에 주근 기초 두께. 자, 이 주근이 기초로 내려왔습니다. 네, 기초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기초 두께만큼 보는 거죠. 그래서 기초 두께가 950이었어요. 그래서 950이 또 20가닥이 내려왔다. 20가닥이. 이게 또 총 4개소다. 그 다음에 기초 정착을 봤습니다. 정착. 근데 정착을 지금 1.08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개를 4개소. 그러면 1.08은 어디서 나왔냐? 정착 길이. 그러면 항복 강도가 400이고 24 메가파스칼 우리가 강도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2mm짜리고 그 다음에 정착 길이인데 정착 길이를 뽑는 거죠. 이음 길이가 아니고 정착 길이인데 22mm의 보아 기둥의 상부가 아니고 이건 일반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8 이 표에서 이렇게 찾아 넣는 거예요. 그래서 1.08로 봤습니다. 요새 나온 프로그램은 이걸 다 자기가 알아서 숫자를 찾아다 줍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렇게 해놨죠. 그런데 이 숫자가 계산하는 구조기술자 계산하는 사람마다 거의 다 똑같은데 조금씩 틀려요. 뭐 한 이걸 1410을
1400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반올림을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차이로 구조 기술자들이 조금씩 이 숫자가 100% 대한민국 다 통일되진 않고 구조 기술자마다 약간씩 틀리다. 이거 참고로 아세요. 그래서 정착을 1.08로 봤다. 그러니까 여기서 1.08이 정착이 된 거죠. 이렇게 여기는 기초 두께 0.900에다가 정착 길이를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이음, 이 기둥의 이음 길이를 봐줬는데 이 기둥을 한 번에 다 이렇게 올릴 수가 없죠. 중간에는 어느 부분인가는 이어줘야 돼요. 이어서 올라가야지 이 기둥을 1층에서 5층이면 5층까지 다 세워놓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중간에 이음을 해주고 또 정착도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음을 보는데 이음은 인장의 기둥도 사실은 압축직에 해당되지만 기둥도 인장으로 보라는 게 있어요. 여기냐면 기둥이 길기 때문에 압축력만 받는 게 아니라 쉼 인장을 받기 때문에 기둥도 인장으로 봐요. 그래서 보나 기둥의 일반 철근의 이음 길이 B급 이음으로 1410을 본다. 그래서 1410을 여기서 있는지 그래서 4개소를 봤다. 그래서 기초 두께, 기초 정착, 일반 이음. 그 다음에 이제 대근. 대근이라는 것은 이게 옆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양단부와 중앙부가 있는데 대근 상, 중, 하가 있는데 전체 기둥에서 슬라브 두께를 빼고 0.167이 있어요. 그 다음에 0.666이 있는데 6분의 1을 계산해보면 0.16666이 나와요. 그래서 0.167로 한 거고 그 다음에 6분의 4 그러니까 3분의 1을 보면 0.6666이 나오는데 이걸 0.67로 한 거예요. 그래서 666으로 했네요. 그래서 0.666으로 했고 여기는 0.167로 했죠. 그래서 전체 기둥 길이에서 가운데 부분 6분의 4 구간, 여기는 6분의 1 구간을 6분의 1 구간인데 1m를 150 간격으로 나눠졌다. 그래서 여기는 150. 중앙은 250으로 간격이 250이죠. 그게 1000분의 250이고 그래서 또 여기는 하단도 1000분의 150. 그래서 상과 하단은 플러스 1을 해줍니다. 플러스 1. 플러스 1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제 950을 해주니까 기초 밑에까지를 길이를 더해줬어요. 기초 밑에까지도 요 삐근이 들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대근 한쪽에는. 그래서 숫자가 이걸 계산하니까 6개가 나왔다. 중앙부에는 11개가 나왔다. 하단부에는 13개가 나왔다. 그래서 대근의 길이는 기둥의 둘레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둥의 둘레가 6에다가 5를 더해서 곱하기 1을 하니까 1.1, 2.2m가 나왔죠. 여기서 기둥이 4개수다 각각 더해서 대근의 길이를 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조 대근은 전체 구간에서 250구간입니다. 그래서 전체 기둥에서 슬라브 두께를 빼주고 그다음에 기초 하부 950을 더해주고 이 전체 길이에서 이걸 250 간격으로 나눠주고 플러스 1을 해주고 하니까 23개가 나왔는데 기둥 길이를 더해가지고 이 기둥 길이를 대근 길이로 보고 이걸 4개로 하니까 147.24가 나왔다. 그래서 철근의 정착 이음 길인데 이것은 이제 보에도 써먹고 기둥에도 써먹고 슬라브에도 써먹고 다 상황마다 이걸 표를 찾아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500일 때가 있고 550일 경우가 있고 3가지가 있다.